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공급망 권력인데요. 오늘 이 보이지 않는 권력의 구조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기업의 결정이 수천 개 회사를 흔든다. 이 한 문장이 바로 오늘 다룰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수의 결정이 이토록 거대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건지 그 구조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죠. 보통 이런 문제를 보면 저 기업이 나쁜 기업이네. 이렇게 윤리 문제로 접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경제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에 관한 바로 구조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력한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권력의 핵심, 바로 시장 접근권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공급망 권력의 본질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시장의 문지기가 되는 겁니다. 누가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막강한 권한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문지기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 4가지 핵심적인 원천이 있습니다. 최종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사람들이 믿고 사는 브랜드를 가졌으며 전 세계적인 유통망을 통제하고 또 엄청난 규모의 물량을 약속할 수 있는 능력. 이 4가지를 모두 가진 기업은 사실상 극소수이고 바로 여기서부터 거대한 힘의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권력이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오가는 말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가격 흥정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단순한 가격 협상, 숫자를 밀고 당기는 과정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 그 숫자는 양측의 힘겨루기가 낳은 최종 결과물입니다. 다시 말해 권력 관계의 성적표인 셈이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숨은 의미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단가를 좀 낮춰달라는 요구는 사실 당신을 대체할 다른 곳은 얼마든지 있다는 차가운 메시지입니다. 물량을 줄이겠다는 말은 당신은 이제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신호고요. 심지어 납기를 단축하라는 요구는 시간의 통제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신호들이 공급사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갑질이나 특정 기업의 윤리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다른 고객을 찾을 대안이 없는 상황. 바로 이런 구조적인 의존도 자체가 힘의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는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걸까요?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양면성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바로 이 지점이 공급망이 가진 가장 큰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공급망에 들어가는 건 중소기업에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생존의 위협이 되기도 하죠. 거대 기업의 전략이 조금만 바뀌어도 어제의 성장 동력이 오늘은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덫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요, 개별 기업 한두 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대기업의 전략 수정은 공급망 전체를 뒤흔들고 나아가 지역 경제와 고용,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거대한 도미노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권력의 흐름 속에서 생존을 위한 길은 정말 없는 걸까요? 이제 권력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생존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이슈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공급망은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서 국가 안보의 영역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급망 최상단에 있는 기업들의 힘은 역설적으로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이들은 이제 경제 권력을 넘어 정치적인 영향력까지 손에 쥐게 된 것이죠. 그럼 이 거대한 힘 앞에서 중소기업은 마냥 무력하기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존을 위한 3가지 전략적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 둘째, 고객을 다변화해서 한 곳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 그리고 셋째, 아예 공급망의 더 높은 단계로 상단으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물론 이 3가지 길 모두 결코 쉽지는 않은 길입니다.
이제 핵심은 명확해졌습니다. 공급망 권력은 더 이상 기업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기업의 결정이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권력을 어떻게 감시하고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